네, 그 직문수 4기 메인 세션 돌아왔습니다. 그 좀 다들 배려해 주신 덕에 이제 그 둘째 아이 생기고 제 입장에서는 좀 빨리 좀 복귀하려고 좀 애를 쓴 거긴 한데 어쨌든 다들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양해를 좀 구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첫째 아이가 이제 몇 개월이지? 이제 아, 정신이 없네. 27개월인가 28개월인가 그렇고 지금 둘째가 이제 3주 차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좀 텍사스에 살면서 주변에 가족이나 그게 없어서 저희 둘이 다 하는데 이제 산모가 이제 말 그대로 아이 낳은 지 3주 정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이제 아침에 이제 그 필요한 그 팔과 다리의 개수가 제가 빠지면 좀 부족해지는 상황이에요, 당장. 그래서 제가 직문수를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가면 그냥 그 상황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혹시나 갑자기 튀어나가면 문제 이제 서로 물어보는 모드로 바꿔서 문제 좀 물어보고 계시다가 한 1, 2분이면 될 겁니다. 길어봤자 한 2, 3분. 무슨 말이 좀 전달됐죠? 자, 그러면 당분간 좀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1시간 정도 얘기를 할 겁니다. 맥스 1시간이고, 역시나 하는 작업은 이제 한 30분 정도 역시 이제 다 한번 이제 묻는 작업들을 동일하게 할 거고요. 그 과정을 토대로 이제 디스커션 시 어떤 거를 어떤 중점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지들을 좀 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30분 정도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좀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는 포인트들만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근래에 좀 열심히 하시는 분부터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여기서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이 제 생각에는 윤효정 선생님이신 것 같아서. 자, 윤효정 선생님부터 시켜볼게요. 그, 네, 그 군과 벡터 공간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군과 백투 간 차이. 군은 일단 집합, 어떠한 대상과 연산으로 어, 정의가 되고, 그, 그 어떠한 집합이 연산을 통해서 또다시 그 집합으로 가는 조건, 항정과 여건이 있고, 결합 법칙이 성립이 되는 그 집합을 군이라고 하고, 벡터 공간은 선형 연산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공간인데, 선형 연산은 군이 벡터 공간과 선형 연산이 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벡터 공간 기준으로 덧셈을 기준으로는 교환까지 되는 아, 좋은 네. 군인데 이걸 아벨군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스칼라베는 정의상 군의 정의랑 부합하지는 않지만 좀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긴 어, 합니다. 근데 이제 스칼라를 실수로 두면 되지 않나요? 집합이 R2이면 군의 정의상 가하게 불가능합니다. 아, 왜냐하면 오퍼레이터 집합이. 자체가 그 G 곱하기 G에서 G로 가야 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 좋은 직관입니다. 그 원래 이제 직문서에서 기대하는 기대치를 이제 우회하는 대답이어서 이게 이제 지방령 모임의 어떤 이제 그 좋은 이제 영향으로 보입니다. 잘하셨고 다음 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혜진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현승님 빨리 걸리셨네요. 좀 유도를 네. 좀 하려고 했는데 그 군 구조를 보존하는 함수의 예시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들어야 되는 이제 직문수 예시 중에서는 중요한 게 하나가 그 지수 법칙에 해당하는 지수 아, 함수가 있고요. 지수 네. 함수가 있고 그리고 지수 함수의 역함수인 사실 로그 함수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문수 디스커션 가운데 알게 되는 것으로 행렬식 또한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근데 행렬식이 군 구조를 보존한다는 거가 어떤 센스인지 이런 것들도 디스커션 함직하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시간 되실 때 다시 디스커션 할 때 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어,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허예찬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허예찬 선생님. 그 벡터 공간의 크기와 각도를 기술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내적이 필요합니다. 네, 정답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은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윤진우 선생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군과 벡터 공간 각각의 예시를 하나 이상 들어주십시오. 선형 함수를 군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선형 그리고 함수는 군이 아닙니다. 군은 집합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선형 연산을 군으로 죄송합니다. 군은 집합이고 연산은 함수입니다. 두 가지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 그 벡터 공간에서 벡터 합 연산이 주어진 집합을 군으로
예시로 그거는 예시가 아닙니다. 기술이지. 자, 그 공부들을 하실 때 어떤 개념들을 배우면 그 개념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그 정의의 서술과 무관한 어떤 집합 및 정의의 서술과 무관한 방식의 함수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군구조를 보존하는 함수다.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군의 예시를 들어라 하면 덧셈이 주어진 정수집합, 혹은 0이 아닌 유리수들에다가 곱셈이 주어져 있는 경우, 혹은 2 곱하기 2 행렬들인데 그 행렬식이 0이 아닌 경우, 혹은 1대1 대응 함수들의 모임을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인 이제 군의 예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직문수에서 살펴보는 벡터 공간의 가장 중요한 예시는 R2입니다. R2에 벡터 합과 스칼라 곱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보통 이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벡터 합과 스칼라 곱이 정의가 되어 있는 다른 예시들을 이제 들면 그것도 또한 벡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는 R3, R4, Rn 이런 것들을 확장할 수도 있겠고, 그 행렬들의 모임을 생각해 주더라도 사실은 행렬들의 모임이 그 n by n을 고정하고 보면 그것들도 그 합과 스칼라 배가 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들은 예시로서 들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이제 벡터 공간과 군뿐만 아니라 수학적 개념을 배우실 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예시를 단순하게 들 줄 아는 습관을 기르는 게 수학을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잘 제가 지적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잘하셨고요. 그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경민 선생님, 어, 그 내적과 행렬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적, 내적과 행렬 말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직문수 노트를 가지고 보면 이제 내적 자체의 정의가 있죠. 이제 크기랑 각도를 이제 규정하기 위해서 아까 회주 선생님 아, 답변대로 내적이 주어지는데, 내적 자체를 저희가 이거는 어떤 그냥 어떻게 보면 개념인 거지, 실제로 우리가 수학을 가지고 다루기 위해서는 환원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제 직문수 노트에 보면 1,0과 0,1이라는 R2의 벡터를 데리고 와서 하나는 1010을 집어넣는 거, 하나는 1001을 집어넣는 거, 0110을 집어넣는 거, 0101을 집어넣는 걸로 해서 2 곱하기 2 행렬로 내적을 바꾸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적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과 별개로 실질적으로 이것들은 2 곱하기 2 행렬로 R2의 경우 한정해가지고 바꿔서 저희가 행렬로서 다루는 게 가능해집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들은 이제 약간 뒤끝을 갖고 계시다가 디스커션 때 각자가 갖고 가셔가지고 분쇄들을 하시라고 제가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는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음 주까지 다 해줘야 된다, 이런 포인트라기보다는 직문수가 계속 이제 반복될 때마다 계속 이제 나오는 어떤 중요한 성격들의 질문들 정도로 잡고 계시다가 이제 본인들 나름의 방식대로 분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분 짚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욱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동욱 선생님, 그 내적을 토대로 두 벡터가 직각이라는 걸 어떻게 기술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두 벡터의 내적, 두 벡터의 내적의 결과가 0이 나오면 그거를 두 벡터가 직각을 이룬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95% 정도 맞는 대답입니다. 정확하게는 0벡터가 아닌 두 벡터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올 때를 저희가 직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뭐 이런 지금 정합을 정확하게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직문선에서는 훌륭한 완벽한 대답입니다. 잘하셨고,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어, 어, 강재광 선생님 지목하겠습니다. 네, 강재환 선생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벡터를 집어넣어서 값을 뱉어주는 함수입니다. 특정 조건들을 만족하는. 내적이 직관적으로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어, 동간 그러니까 각 각도와 길이를 정해주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직관적으로 정확하게는 그거를 어떻게 구현하냐가 질문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내적에다가 음. 벡터 두 개를 집어넣으면 그 벡터들을 가령 A랑 B라고 하면 그 내적에 집어넣은 결과가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아, 코사인 세타로 기술이 됩니다. 그게 직관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두 벡터가 있을 때 한 벡터를 다른 벡터 방향으로 사용, 정사형시켜서 정사형되어 네. 있는 거를 곱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직교 정사형을 해서 직교 정사형되어 있는 걸 곱하는 거가 내적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크기랑 각도가 정의가 됩니다. 이것도 디스커션 시 같이 해나가시면서 같이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이동국 선생님 지목하겠습니다. 네, 이동욱 선생님은 뭐 하셨어서 다음 분 지목해 주시고. 아, 이동국 선생님 이동욱 선생님 하셨으니까 다음 분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홍진수 선생님 혹시 하셨나요? 아, 안 하셨습니다. 잘 지목하겠습니다. 예, 그럼 홍진수 선생님, 그 선형대수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의 이름과 그 정리의 스테이트먼트를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개 정리인 것 같은데 제가 아직 8강은 보지 못했습니다. 네. 제목까지만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이제 무지개 정리 혹은 스펙트럴 시어럼 자체는 여러 결에서 자주 언급됐고 들어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말로 편하게 할 수 있는 선에서 서술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문수에서는 딱 고작 두 가지 정리만 그거를 강조합니다. 하나가 무지개 정리고요. 다른 하나가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입니다. 이것들은 말로 편하게 서술할 수 있게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박현승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박현 선생님, 뭔가 미분 훈련을 많이 해오신 것 같아서 미분 문제를 드립니다. x 3승 더하기 1을 미분해 주십시오. 음, 음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삼승 3분의 x 아,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네, 이렇게 머리가 이제 딱 어떤 이제 블러된 것 같은 뭐라가 느낌이 들 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것들은 반복해서 서로 주고받아 보는 것만큼 배워지고, 미분 훈련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아, 나 손으로 쓰면 어떤 대조하면서 할 수 있다의 결로 가지 마시고, 이것도 바로 나오는 결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텀들, x 3승이면 3x제곱, 1이면 0 해가지고 3x제곱, 이 대답이 어음 없이 나오는 선이어야 됩니다. 이 훈련은 앞으로 이제 지금 수반부 할 때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잘하셨고요. 다음 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윤효정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윤효정 선생님, 무지개 정리의 스테이트먼트를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적 행렬 A가 있을 때 그 A는 그 행렬의 고유치로 이루어진 대각 행렬 D, 그리고 고유 벡터로 이루어진 행렬 Q, 그리고 Q의 역행렬로 고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Q, D, Q의 역행렬입니다. 네, 완벽합니다. 잘하셨고요. 다음 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윤정원 선생님, 무지개 정리의 스테이트먼트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무지개 정리의 지금 이제 그 뜻을 살펴보시면 이 지금 형태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유준 선생님 말씀하시는 Q, D, Q 인버스 형태인데 이 Q의 형태가 회전 행렬로 주어진다가 포인트입니다. 회전 행렬 주어지기 때문에 Q 인버스를 취해 주는 거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이 X축, Y축 있을 때 그거를 회전 행렬을 가지고 축 변환을 한 다음에 회전을 해서 돌려요. 돌린 다음에 그 방향으로 스트레치를 해주는 게 대각행렬이고 그리고 나서 원래 방향으로 원복하는 거가 내적과 같다라는 뜻인 걸 이용해서 8강에서 그걸 가지고 이게 시각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게 생기는지를 그려놓은 게 여러분들이 이제 디스커션 하는데 이게 세 가지 예시에 대한 거가 됩니다. 이것도 직관적인 선에서 잡으셔야 되는 중요한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영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김가영 선생님. 방금 나온 어떤 질문들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적이라고 하는 행렬이 있으면 이거를 2 곱하기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행렬을 어떤 스펙트럴 디어럼 혹은 무지개 정리를 써서 예쁜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 고유치랑 고유 벡터들을 가지고 주어져 있는 내적을 행렬로서 표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때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고유치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 행렬의 고유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 0이 아닌 2 곱하기 정방행렬을 가지고 ax면 람다 x 해서 넘겨서 그 a 마이너스 람다 i에 대한 걸로 푸는가요? 네, 정확하게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행렬 A가 주어져 있을 때 그거에다가 대각선 성분의 람다 배식을 빼서 그거에다가 행렬식을 구하는 것을 요청했던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찍으시면 됩니다.
안 하신 분이 누군지 몰라서. 이제 한 사이클을 이, 다 대충 거의 다 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시키셔도 되겠습니다. 황제 스님 혹시 안 하셨죠, 아직? 네, 저 안 했습니다. 네, 황제희 님. 네, 그 황제 스님, 그 네. 다음에 대해서 퍼즈 없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을 전개해 주십시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세제, 없어야 됩니다.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잘 못하겠습니다. 네, 그 마음속으로 이제 한쪽은 이제 다 더하고 두 번째 쪽은 두 개씩 곱해가지고 더하고 마지막으로 쭉 곱하는 이제 이런 것들도 마음속에 대비해 두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네. 나올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한 사이클을 돌았고 이제 미분 쪽 훈련들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좀 돌고 이제 가겠습니다. 지금 요 그 레코드로 남기는 성격이지만 본인들이 받으신 질문들에 대해서는 해소들을 디스커션하는 가운데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해야 된다 이 뜻은 아니지만 제가 드린 이 모든 질문들 여러분이 질문수를 맞췄을 때 편하게 나오는 것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배우는 과정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학을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리야 필요한 말에 자 미분 훈련들 좀 잠깐 하고 계십시오. 예, 아이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미분 어려운 거 내주시죠. 윤여정 선생님. 미분으로 해야, 미분? 미분을 하면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데. lnx? x분의 1. 내일입니다. 네. 이게 적분 그럼 있으실까요? 인테그랄 lnx. 인테그랄 lnx. 뭐지? 그쵸. 2분의 1 x제곱 더하기 c. 땡. 이거 하니까 기분이 좋군요. lnx? lnx? 이거 저희 그 문제에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lnx? 정답인가요? 이게 조금, 이게 x lnx 빼기 x 플러스 c거든요. 이게 그냥 lnx를, 저희가 lnx 미분을 안 배웠잖아요. 근데 저희가 배운 그 적분 함수 중에서 원함수가 남아있는 건 곱함수밖에 없어서 그거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 lnx. 네, 네, 이해했어. 거기서 이제 빼기 x가 들어가는 거죠. 빼기 x. 하나가 이상한 게 남은 게.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자, 계속 훈련을 좀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다들 감사드립니다. 미분 훈련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물론 저희가 f 프라임의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뭐 리밋 h가 0으로 할 때 어쩌고저쩌고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 룰로서 숙달시키십시오. 이거 보드게임 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숙달을 한 다음에 숙달된 거에 대해서 어떤 뜻이냐 하면서 알아가야 되는 거지. 어떤 뜻인지 알면 그 다음부터 숙달시키겠다고 하면 순서가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어떤 훈련의 포인트를 지금 여기서 단순히 이제 본인이 대답을 하시냐 마시냐를 잡지 마시고 약간 마음에서 이제 본인이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면 쪼깃쪼깃한 그거 있잖아요. 그 감각을 기억해 두셨다가 그거를 진짜로 없애는 쪽으로 디스커션을 해나가시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이거를 드리는 거지.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어떤 평가라는 의미가 없는 것들을 아실 겁니다. 계속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 앞으로 가는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분 훈련할 때 제가 한 번은 리뷰를 하고 가겠습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들. 하나는 x의 n승을 이거를 알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n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정수의 n을 쓸 때가 많고 알파라고 하는 건 실수의 의미를 담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x의 알파승은 미분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알파 곱하기 x의 알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냥 그대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쓸 때 알파가 n일 때도 쓰지만 루트 x를 준다. 루트 x면 루트가 2분의 1승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2분의 1에다가 놓고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x분의 1이랑 x의 마이너스 1승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x분의 1을 미분하라고 하면 마음속으로는 이걸 x의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꿔가지고 데리버티브를 취해서 알파를 마이너스 1로 넣고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고요. 루트 x를 미분하라고 하면 x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런 식으로 대답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물론 x 2승, x 3승 하면 그냥 그대로 다 적용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어떤 비슷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초월함수를 트랜젠덴탈 펑션들의 경우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원형은 e2dx랑 lnx입니다. 그래서 e2dx는 다들 이제 아마도 알고 계시다시피 미분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분하면 바뀌지 않는다라는 룰을 가지고 풀면 그거가 e2dx의 업수 컨스턴트에서 정의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외우고 계시죠. 그냥 단순 룰로 e2dx를 미분하면 그냥 무조건 똑같다. e2dx이다. 이고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입니다.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변형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제 오일러 상수 2 대신에 a로 바꾸면 a의 x승을 미분하면 a의 x승 곱하기 lna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제가 오늘은 이제 이 변형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순히 e2dx랑 뭐 이제 lnx까지만 이제 잡겠고, 근데 이 어떤 베이스라고 하는 밑이라고 하는 걸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염두에 놓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각함수들의 기본 형태들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타젠트는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이 나옵니다. 코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나옵니다. 탄젠트 미분하면 뭔가요? 아시는 분 있어요? 시커트 제곱 X. 시컨트 제곱 여기까지 외워두십시오. 이것도 외우려고 하면 약간 사인 코사인은 외우고 싶은데 탄젠트는 외우기 싫은 그런 압력 아닌 압력들을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외워야지 그거보다는 이렇게 한두 번 이제 시키다 보면 짝내서 외워지는 그 방식이 제일 편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한번 미분 쫙 사이클을 한번 지금 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적분까지 이제 하고 오늘 할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누구부터 시작을 할까요? 제 지금 화면 가장 좌측에 있는 분이 이경민 선생님이어서 이경민 선생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미분해 주십시오. 1. 0입니다. 네. 네. 이거 훈련하실 때 일부러 어를 없애는데 조금 포인트들을 다 두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만약에 엔지니어링 사이드 일하시는 분 있으면 이거 없이 이거 하는 것들 보면 되게 멋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시고 좀 훈련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원 선생님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영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김가영 선생님, 루트 x의 미분.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제가 앞에 대답을 못 듣기는 했는데 2분의 1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혹은 2분의 1, 그러니까 루트 x분의 1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대충 맞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분 질문 주십시오. 윤정환 쌤. 네, 윤정원 선생님, x분의 1의 미분.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제곱. 네, 그렇게 대답하시면 빼야 합니다. 네,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이동욱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동욱 선생님, lnx의 미분. x분의 1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분. 황지혜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황지혜 선생님, x 2025승의 미분. 2025 X 2024승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홍진수 선생. 네, 코사인 x 미분. 마이너스 사인 x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허예찬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허전 선생님, 탄젠트 x 미분. 시컨트 제곱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이혜진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혜진 선생님, e2dx의 미분. E2dx입니다. 네,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강재광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강재환 선생님, x제곱의 미분. 2 곱하기 X입니다. 네,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윤여정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윤현 선생님, 루트 x의 미분. 2분의 1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서 변형을 넣겠습니다. 자, 변형을 어떻게 넣겠냐면, 함수에다가 숫자를 곱해놓고 여쭈겠습니다. 숫자가 상수와 곱해져 있으면 이 숫자는 그냥 그대로 앞에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포멀하게는 이제 그게 선형적이기 때문에 스칼라배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붙는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스칼라를 곱해가지고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현 선생님 다음 분 질문 주십시오. 박현순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박현선 선생님, 3x의 미분. 0입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x니까 x의 미분이 아. 1이기 때문에 3이 나와야 됩니다. 예. 네, 다음 분 질문 주십시오. 혹시 윤진훈 선생님 하셨나요? 네, 윤진훈 선생님, 5 루트 x의 미분. 2분의 5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십시오. 이동욱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동욱 선생님, 마이너스 사인의 미분. 마이너스 코사인 x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십시오. 이경민 선생님 지목하겠습니다. 네, 이경민 선생님, 마이너스 코사인의 미분. 플러스 사인 x입니다. 네, 마음속으로 한 단계를 꼬아야 되는 거가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십시오.
강재광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강정원 선생님. 3분의 1 x 3승의 미분. X, X 제곱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십시오. 허예찬 선생님 하셨나요? 네, 허해찬 선생님. 마이너스 탄젠트 x의 미분.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십시오. 황재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황재 선생님. 마이너스 5 e2dx의 미분. 마이너스 5 e2dx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십시오. 홍진수 선생님. 네, 홍준 선생님. 만의 미분. 0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이제 미분 훈련의 마지막으로 이제 함수 두 개를 다른 거를 섞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에 맞게 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홍준 선생님 다음 번 질문 주십시오. 김가영 선생님 지목하겠습니다. 네, 김가영 선생님. 사인 x 빼기 코사인 x의 미분. 사인 X 플러스 사인 X요. 잘하셨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십시오. 이혜진 쌤은요? 네, 이혜진 선생님. x 3승 더하기 1의 미분. 3x 제곱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십시오. 어, 박현승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박현 선생님. 2dx 더하기 1의 미분. 2dx 플러스 0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십시오. 홍진수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홍준 선생님. 2dx 더하기 ln x의 미분. 2dx 더하기 x분의 1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황재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dx 더하기 탄젠트 x의 미분. e2dx 플러스 시컨트 제곱 x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십시오. 윤여정 선생님. 네, 윤현 선생님. 그 ln x 더하기 코사인 x의 미분. x분의 1 빼기 사인 x입니다. 네, 다음 분. 진훈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윤준현 선생님. x분의 1 더하기 루트 x의 미분.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승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십시오. 윤정환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를 역으로 이제 적분으로 하는 것까지만 한번 하고, 이 훈련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들 디스커션 하실 때, 이거는 이 훈련은 그 의미를 같이 이제 디스커션 하면 별로 배우기가 힘들고요. 이런 식으로 그 난투기라는 표현들을 알아서들 쓰시는데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그냥 퍼즈 없이 계속 편하게 될 때까지 요걸 단순히 훈련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편해집니다. 이거 한번 하면 계산에 대해서 에너지가 안 드는 점 때문에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많은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들 디스커션을 하시면 좋겠고, 그 훈련 순서는 이럽니다. 일단은 기본 함수의 형태를 보드게임 룰처럼 외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스칼라벨을 붙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거기까지가 적응이 되면 두 함수를 더합니다. 알아들으셨죠? 여기까지 하면 기본형을 이해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미분과 이거 적분도 훈련의 방식이 똑같습니다. 적분은 그냥 역으로 하는 것만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고 여기까지 훈련의 방식이 똑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미분과 적분의 가장 중요한 두 룰을 첨가시켜야 됩니다. 미분의 경우는 체인 룰과 프로덕트 룰입니다. 적분의 경우는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 부분 적분과 치환 적분, 이제 체인지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룰까지 섞어서 하면 사실 기본적으로 이공계 공부를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답니다. 미적분의 룰은 이게 다예요. 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들은 이제 온갖 수학들 가운데 의미들을 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들을 보시는 가운데 이걸 숙달시켜야 되는 게 먼저 해놓고 만약에 계산을 나오면 편하게 쓱쓱 되는 결에서 이것들을 어떤 체득하시는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증문수 하시는 거가 두고두고 여러분들한테 유익들이 될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자, 그 역으로만 한 번 더 하고 오늘 이제 그 할 미분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윤정원 선생님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선생님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문제 드리는 게 다 적분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알아들으죠? 미분 묻는 거 아닙니다. 네. 자, 2dx 더하기 1. 2dx 플러스 x 플러스 c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십시오. 윤진원 선생님 하겠습니다. 예, 윤준현 선생님. 코사인 x 더하기 x.
sin x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x의 2승입니다. 플러스 C까지 해주면 완벽하겠습니다. 네, 플러스 잘했습니다. c요. 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집어주십시오. 강재광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강재환 선생님, sin x 더하기 x분의 1의 적분.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더하기 ln X 플러스 C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집어주십시오. 이동국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동국 선생님, sin x 더하기 5. 아, 마이너스 코사인 x 더하기 5x 더하기 c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황지혜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황지혜 선생님, x 3승 더하기 2x.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x 제곱입니다. 더하기 네, c까지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김가영 선생님. 네, 김가영 선생님, 코사인 x 더하기 x분의 1. sin x 더하기 ln x 플러스 c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분. 허예찬 선생님. 네, 허혜찬 선생님, 코사인 x 더하기 2x. sin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c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혹시 아직 안 하신 분 있나요? 지금 이거 미분 적분 이제 적연산 하는 거 지금 몇 분 있는 것 같긴 한데. 저 아직 안 네, 했습니다. 홍준 선생님, 박현 선생님 또 있나요? 윤정원 선생님, 이현진 선생님, 윤현 선생님 요 종류에서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x 제곱 더하기 x. 홍준 선생님 여쭤봤습니다. 아, 네. 3x 제곱 더하기 x. 네. 어,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 제곱 플러스 c입니다. 제가 뭐 일단은 개수가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넘어가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좀 보십시오. 윤효정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윤효정 선생님,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분. 박현준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박현 선생님, 사인 x 더하기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탄젠트 X 플러스 C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좀 보십시오. 혹시 제가 이혜진 선생님 안 하셨나요? 네, 이혜진 선생님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경우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이제 좀 거두기 위해서 2026분의 1에 x의 2026승 더하기 1. 2026분의 2027 x의 2027승 더하기 x 더하기 c x 더하기 c입니다. 네, x를 드렸으니까 2분의 x제곱으로 바꾸시면 2분의 1,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그냥 이제 함정 카드는 이제 일부러 분모이면 날리고 싶잖아요. 무이분둘이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안 속으시고 이제 그거 지금 다루시는 거 보이시죠? 잘했습니다. 자, 요 룰들을 계속 반복할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똑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볼 때 이제 선형대수가 익숙해지면 선형대수 빈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줄고 이제 미분적분에 대해서 계속 물을 거고요. 후반부에는 미분적분에 대해서 일변수가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다변수에 대해서 물을 겁니다. 전달됐죠? 그리고 다변수를 물을 때는 행렬 연습과 기본적으로 호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 쪽이 편해지지 않으면 다변수 쪽이 안 됩니다.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선형대수 훈련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선형대수는 계산 레벨에서는 8강에 있는 것들이 편해져야 됩니다. 고유치 고유벡터가 했던 거의 의미와 계산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 이거는 이제 직문수 맞추신 다음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두고두고 어떤 이제 수학적인 것들을 이제 휙휙 나올 때 이제 과거엔 인지가 안 됐던 것들이 좀 인지가 될 거라고 보셔도 괜찮고 이미 그런 것들 느끼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달됐죠? 오늘 이제 어떤 이제 마지막 한 25분 정도는 제가 렉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를 제가 어떤 이제 보여드리고 어떤 이제 디스커션을 좀 진행을 하다가 그냥 한국 시간으로 그냥 11시 되면 끝날 겁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이제 공유를 하면요.
이걸로 돌아가서 물론 이제 이제 각자 이제 레퍼런스들을 이제 살펴보실 텐데 여기로 가셔서 여기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물론 다 읽으셔야 되는 것들인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기본적으로 전제로 합니다. 8강에서 다룬 이 얘기들을 전제로 하여 오늘 이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그림들입니다. 이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그 디스커션 하실 때 만약에 이제 그 어떤 계산 훈련이라는 층에서 또 하시되 만약에 그게 지겨우신 분들은 이제 이 진도를 따라오는 점과 이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림 꼽으라고 하면 이 그림들과 이 그림들이 직관을 심상을 어떤 갖고 있어야 후반부 내용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 편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그림들에 대해서만 단순히 이제 얘기들을 하고 그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뭐 렉처하겠다 이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금 물어본 선에서 확인한 것처럼 저는 뭐를 상정하고 있냐면 일단은 R2가 벡터 공간인 것들을 이제 참석자들이 알 거라고 상정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디스커션들 가운데 좀 더 분쇄를 하셔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또 여러 결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벡터 합과 스칼라 곱이 정의되는 게 어떤 센스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본인들이 이제 편안신 어떤 감들을 잡기 위해서 어떤 이제 대화들을 이제 어떤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괜찮죠? 근데 대충 이 그림 자체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큰 문제는 없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R2라는 집합이 있으면 여기서 그 벡터 합과 스칼라 배가 정의가 되어지는 그러한 벡터 공간의 예시로서 저희가 R2를 보고 있고 R2를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심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상을 그리는 게 굉장히 편한 거가 한 가지 이유고요. R3만 돼도 조금 골치 아픕니다. 이제 3차원 쪽을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골치 아픈데 R2 정도면 무난하고 R1은 너무 단순한 면이 있고요. 너무 모든 걸 단순하게 만드는 결이 있고 그리고 이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레벨에서 기껏해야 2 곱하기 2행렬을 가지고 다 다룰 수가 있다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R2를 직문수에서 벡터 공간의 메이저 예시로서 드리는 이유는 심상 및 그거를 다루는데 2 곱하기 2 행렬을 가지고 다루는 게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R3만 가지고 하더라도 실제 지금 언급이 되는 내정만 하더라도 정보량이 3x3 매트릭스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거 계산해야 되는 게 귀찮단 말이에요. 근데 2 곱하기 2 정도면 그래도 그게 귀찮다는 느낌을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직문수에서는 가능하면 벡터 공간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R2로 치환해가지고 공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전달되죠? 이 단순한 거가 어떤 뻔한 게 아니라 이 단순한 걸 가지고 내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놀다 보면 이 조금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시각들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RN으로 가지 마시고 일반으로 혹시나 아시는 분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R2로 오히려 포커싱을 맞춰서 직문세선 디스커션 하시기를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0벡터가 있으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0으로 찍어 놓은 게 0벡터라는 것과 호환되는 거 다 직관적으로 괜찮나요? 정확하게는 이 0이라고 썼지만 이건 숫자가 아닌 거 혹시 괜찮나요? 이거는 정확하게는 0,0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전달될까요? 이렇게를 그림으로 그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도화지에다가 이런 벡터들이 화살표들이 쭉 놓여져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림 괜찮으신가요? 이 화살표 자체에 대해서도 뜯어봐야 되는 여러 가지 층위들이 있겠지만 하나는 이 끝점만 가지고 저희가 A, B라고 쓰기도 하고 이 0벡터를 원점으로 놓고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듯 이건 여러분들 맴입니다. 그래서 벡터를 화살표로 이렇게 보시든 아니면 이 끝점만 가지고 이 좌표 정보인 A, B라고 하든 X, Y라고 하든 그런 여러분들 맴이지만 R2라고 하는 집합은 어쨌거나 순서쌍의 모임입니다. X, Y의 모임입니다. 다 전달됐죠? 그거를 이렇게 시각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이 시점에서는 될 거라고 믿고 싶은 게 적어도 디스커션 가운데 편하게 분쇄가 될 거라고 믿고 싶은 게 만약에 이 두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벡터 합이 정의가 되잖아요. 벡터 합이 정의가 되는 거가 심상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가지고 평행사 변형을 만들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삐져나가는 거죠. 사실 이 도화지는 무한히 펼쳐져 있는 도화지인 걸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평행사 변형을 그려놓고 대각선 성분을 하는 게 실제로 V 플러스 W를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스칼라배를 해주는 것들은 이 각각에 대해서 스트레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합과 스칼라 곱이라는 연역적 연산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심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 전달됐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기본적인 이제 R2의 벡터 공간으로서의 셋업인데, 이제 이렇게 가는 순간 사실 이제 굉장히 점프업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순간.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이 그림을 볼 때 지금 요 한마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디스커션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크기랑 각도가 없어요. 이 위쪽 그림을 볼 때 이거가 7강과 8강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디스커션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R2라고 하는 거에선 크기랑 각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가 크기가 이거 아니고 이거 각도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프로덕트를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디스커션 가운데 어떤 분쇄가 될 거라고 제가 전제를 하고 떠들지만 불편하신 분들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셔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크기랑 각도를 부여하기 위해서 내적이라는 걸 도입한 게 이 그림입니다. 내적을 도입한 순간 뭐가 정해지냐면 지금 이 벡터의 크기랑 이 벡터의 크기가 정해지고 그 벡터의 크기가 정해지는 게 내적에 의존된다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적이라고 하는 거 역시 2 곱하기 2 행렬로 구체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고유 벡터의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경우는 크기가 달라요. 1,0과 0,1이지만 얘는 지금 예를 들어서 각각의 크기가 1, 1일 때 이렇게 단위원이 생기고 얘는 만약에 크기가 각각 이게 지금 얘는 크기가 루트이고 얘는 크기가 루트 3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 어떤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두 개는 그럼에도 1,0과 0,1이 수직인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건데 1,0과 0,1이 수직이 아닐 때 이런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타원을 그려놓은 거에 대해서 일단 대충 관념적으로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셔도 따라오는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직문수 배우는 게 여러분의 수학적 문해력을 위해서 배우는 거라면 이 타원을 그려놓은 게 정말로 어떤 센스인지를 정말로 이해하시기 위해서 디스커션을 드릴링 하시는 걸 아주 권해드립니다. 이거 너무너무 크게 도움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근래에 보니까 이제 그 금, 은, 비트코인 다 떨어지더라고요. 다 혹시 트래킹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도 지금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보면.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중요한 이제 그 패키지 중에 하나가 엑셀이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주냐면 엑셀 셀이 지금 딱 고장 이제 4개짜리인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엑셀 쓰면 굉장히 펼쳐놓잖아요. 그거에 어떤 단순화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이것들을 생각하시고 이제 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그림을 이해하시길 권해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은 내적을 도입했고 이 내적 가운데 지금 이제 고유 벡터들에 대해서 관계들을 그려 놓은 거라는 것들을 8강까지를 해서 어떤 이해했다는 전제 하에서 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불편한 분들은 7, 8강의 디스커션을 심각하게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혹시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리 떠들고 있는지? 자, 어쨌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혹시나 어떤 이제 진도가 이제 11, 12, 13으로 가다가도 이쪽 7, 8강 쪽은 디스커션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거 계속 이제 이 후반부는 이 내적을 도입하는 게 어떤 의미냐에 대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직문수 후반부의 구성은. 그래서 이제 직문수 할 때 지금 이제 이 내적을 2 곱하기 행렬로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타원으로 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미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의 애플리케이션을 다룹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한 번 더 이제 그 직문수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강조해서 적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그려진 순간에는 여러분들은 얘랑 달리 지금 이 두 번째 그림과 네 번째 그림에서는 이제는 정말로 각도랑 크기를 말할 수 있어요. 그거를 말할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그림으로써 이렇게 타원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전달될까요? 이렇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크기랑 각도를 정말로 말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면 지금 이 위쪽 그림과 아래쪽 그림의 차이점은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라운지 지방령 모임에서도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벡터 공간의 연산이 두 개가 주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벡터 공간의 연산은 벡터 합과 스칼라 곱이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전달될까요? 그게 뜻이잖아요. 그래서 벡터 합과 스칼라 곱이 정의가 돼 있다라는 의미는 이 두 번째 그림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지금 도화지가 벡터의 모임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벡터의 모임이니까 두 벡터를 가지고 더했을 때 대각선 성분도 나오고요. 스트레치도 무한정 되는 거죠. 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벡터 합과 스칼라 배가 정의가 돼 있다는 뜻은 여러분이 무한히 펼쳐져 있는 도화지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랑 같은 의미인 거예요. 즉, 두 가지 연산이 정의되어 있으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집합은 completely flat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쭉쭉쭉쭉 펼쳐나가거나 쭉쭉쭉 줄여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과 대조되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 구는 물론 이게 평평하다는 게 뭐냐? 이거 후반부에서 커베이처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볼 겁니다. 미분기하적으로 볼 때. 근데 이거는 분명히 평평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합이 이 껍데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껍데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얘는 벡터 합과 스칼라 배가 정의가 되어 있는 게 CR도 안 먹힐 거라는 거를 직관 레벨에서 수긍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집합의 어떤 형상이 이렇게 도화지 마냥 평평하지 않다면 이 평평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연산이 정의가 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 조건이에요. 벡터합과 스칼라 배가 정의가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자연계에 대한 것들과 어떤 통계적인 것과 AI와 순수학을 할 때 집합이 두 가지 연산이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의를 외우고 있는 군만 하더라도 연산이 한 개예요. 그 정도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연산이 하나는 벡터 합과 스칼라 배가 다 정의가 되어 있는 집합이 주어진다.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화지를 좋아서 환장을 하냐면 이 도화지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개념들을 전부 다 행렬화시키는 게 가능해서 그래요. 이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철학이 아니라 수학이잖아요. 그러려면 숫자 노름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숫자 노름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거기서 저희는 함수들 중에서 지금부터 초반부에 저희가 대한 것처럼 우리는 함수의 지분은 정의가 뭐 어쩌고저쩌고로 만족하는 집합이다 알지만 함수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선형함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관념적인 거예요. 그리고 선형함수를 다룰 수 있는 이유도 이거를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뒤집어서 말한다면 대부분의 함수는 선형함수일 리가 없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로.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욕망은 내가 아는 선형함수를 행렬로 떨어뜨린 걸로 어떻게 환원할 수 있는지가 욕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의 핵심은 그거를 구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오늘 얘기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형대수, 무지개 정리까지 안 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 아는 리얼 월드에다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리얼 월드라는 것은 응용수학의 층이랑 물리적 층이랑 순수학의 층을 다 포함하는 얘기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집합은 벡터 스페이스일 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건 너무나 이상적인 세계관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세계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원소들 다 모으는 거가 대부분의 유클리드 공간의 부분 집합일 때도 많을 것이고 이 전체가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비약이고 가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거라고는 이 무한히 펼쳐져 있는 도화지가 있어서 거기서 선형함수를 행렬로 표현해가지고 내적도 행렬로 표현해서 행렬을 가지고 다룬다?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거밖에 못해요. 계산을 실제로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어서 이거를 구현하는 방법이 미분과 적분이에요. 각각의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이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일단 뭘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하냐면 이게 그림이 다 욕망을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이 2차원 구를 그런 거의 한 가지 예시로서 생각합니다. 평평하지 않은 공간의 예시로서. 근데 제가 이제 수지를 참 좋아하는 것은 토로스를 참 좋아하는데 이 토로스는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2차원 구에다가 포인트들을 쭉 찍어요. 2차원 구 위에서. 전달됐죠? 그리고 이걸 만약에 어떤 의미로서 생각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지금 이게 이제 저쪽 이제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는 거를 생각했을 때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고 그게 포인트고 거기서 비행기가 가려는 방향이 있잖아요. 전달이 될까요? 그런 식으로 시각화를 생각하셔도 제 생각엔 무방해요.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것이죠. 대충 전달이죠. 그러면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가 있어서 각각 가려는 방향들이 있다 정도로 보셔도 되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비행기를 비유를 한 것이 이걸 비유를 어떤 맥락을 바꿔가지고 비슷한 비유를 하는 것들은 여러 비유들을 당연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약간 전달이 있죠. 그런데 이 그림은 이미 비약이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 화살표로 그려놓은 거는 이 화살표는 이 구의 원소일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달이네. 아까의 경우는 여러분이 화살표를 생각하셨을 때 이 화살표 당연히 도화지의 원소지. 별 거부감이 없었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이 화살표는 분명히 도화지 안에 존재하잖아요. 도화지 안에 존재하니까 이 화살표 각각을 끝점을 가지고 끝점의 모임으로써 도화지가 구성이 된다라고 말해도 돼요. 반면에 이 그림의 경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 화살표는 분명히 구 위에 없어요. 어디까지는 용납이 되냐면 화살표의 이 첫 점. 얘는 구 위의 원소가 맞아요.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화살표가 구 위의 원소냐? 아니죠. 이 화살표는 구 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화살표는 어디까지나 이 한 점이랑만 교점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이걸 구라고 본다면. 이게 시각이 납득이 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 화살표 이거 수학적으로 뭔데? 라는 말을 규정을 해줘야 돼요. 약간 시각이 좀 납득이 갔나요? 규정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아는 거는 저 위쪽 도화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도화지 위의 원소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화지를 인위적으로 다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내가 잡은 구에서의 점에서 그 점을 원점으로 가는 도화지를 다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기하학의 용어에서는 접평면이라고 부르고요. 굳이 기하적인 용어를 쓰지 않으면 선형화라고도 많이 불러요. 리니얼라이제이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냐는 문제일 뿐 이 각각의 점, 내가 관심 있는 점이 있었으면 이 점을 원점으로 갖는 R2를 다 만들어요. 그러면 그 R2에 대해서는 이 벡터가 그 안에 점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납득이 갈까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도화지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이번엔 도화지가 9에 있는 점 개수만큼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역시 납득이 갈까요? 이제는 점을 구 위에서 혹은 일반적으로 평평하지 않은 공간 위에서 점을 찍는 것마다 그 점을 원점으로 갖는 R2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R2가 한 개가 아니에요. 좀 단어를 굳이 쓰면 저평면은 내가 어떤 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느냐에 마다 다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평면은 한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전달이 한 개의 평면으로 퉁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게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예요. 전달될까요? 이 저평면 정보랑 이 저평면 정보는 서로가 별개예요.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그 벡터 공간이 무한기가 있어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여기까지 전달이 됐나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각의 도화지는 분명히 위의 논리를 따르는 대상이죠. 저희가 아까 도화지 하나를 기준으로 만든 이 논리를 다 따르는 대상이잖아요. 따라야만 되는 대상이에요. 정확히. 안 그러면 이걸 우리가 왜 만들었겠어요? 말이 전달될까요? 이 로직 한번 다시 볼게요. 도화지가 있어요. 그럼 도화지에 대해서 이렇게 벡터들의 연산 두 개가 정의가 되어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크기랑 각도를 부여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표현한 거를 이렇게 그려놓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크기랑 각도를 말할 수 있는 이 논리는 도화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논리였잖아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들여서 그거를 만들어 놨으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각 도화지마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셔도 괜찮겠어요. 그림이 납득이 가셨나요? 그래서 각 점마다 저평면을 다 만들어서 그 저평면에서의 내적들을 각각 다 줘서 그 내적을 줬다는 거가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타원으로 구현화되어 있는 겁니다. 전달이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떤 거에 대한 모든 컨트롤을 다 갖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는 모든 도화지에 대해서는 컨트롤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각 이제 내가 생각하는 공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도화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휘어 있는 공간, 어떤 이제 커브가 되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요. 그 각각의 임의의 포인트들마다 저평면을 다 세워요. 그 저평면들은 R2랑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내적들을 다 줘요. 그러면 8강에서 했던 무지개정을 다 써요. 다 써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다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각각의 도화지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는 이유는 우리가 출발한 이놈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할 얘기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상력을 좀 도입해야 돼요. 어떤 상상력을 도입해야 되냐면, 미분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미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y는 f of x에 대해서 좀 훈련하고 있잖아요. 이 미분 계수가 기울기의 뜻을 갖는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들어본 층이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함수는 분명히 일반적으로 곡선이죠. 직선이 아니에요. 함수 y는 f of x 생각했을 때 ax 플러스 b꼴만 직선이죠. 일반적인 생각하는 함수는 그게 아니잖아요. 전달되죠? 그런데 그 점에서의 접선을 긋는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그게 왜 말이 되냐면 내가 생각한 접점의 아주 근처에서는 그런 식으로 퉁치자라는 말이잖아요. 미분을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곡선이 있어요. 그 곡선에 대해서 접점을 찍어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가 미분을 하려고 하는 거의 행위잖아요. 그 얘기는 그 점 아주 근처에서 바라보면 직선처럼 봐도 되지 않아라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휘잖아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근데 아주 작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핸드폰에서 줌인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거에선 대충 그런 식으로 라인 세그먼트처럼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야? 선문처럼 봐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쳐 임마. 이게 미분계수의 뜻이라고요. 이게 여기까지 전달이 될까요? 지금 여기서 그려놓은 것처럼 이 점의 아주 근처에 대해서는 이거나 같은 거라고 우겨도 된다. 물론 정확하게 뭐 1대1 대응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전달이 될까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그림이 가르쳐 주는 바가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구에서의 점이에요. 이 점의 아주 근처는 대충 저평면에서 우리가 벡터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랑 이 점의 진짜 구에서의 근처랑은 대충 같은 걸로 우겨도 되지 않을까요? 미분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모든 점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점의 저평면에 대해서 내적을 준 순간 우리는 사실은 뭐를 결정한 거냐면 이 전체 집합의 형상을 결정했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게 기하예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선형화를 해서 선형화되어 있는 데에서 내적을 가지고 이 선형화되어 있는 대상들의 크기랑 벡터를 모든 선형화되어 있는 거에서 다 알고 있으면 이 아주 근처는 그거에서 결정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든 점에서 다 반복을 했잖아요. 이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퉁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하, 모든 저평면에서 내적을 알면 사실은 이미 지구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를 아는 것이구나.
예를 들어서 위성 사진을 우리가 보니까 지구가 물론 지구도 지구 평평선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이제 인류의 무지함을 위해서 반드시 저는 까야 되는 거가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해요. 그 위성 사진을 봤을 때 분명히 지구는 도화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게 뭐를 가르치는 거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구 위에 서 있는 관점에서 우리 각자를 대한다면 우리는 지구 위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구 위에 저평면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원점인, 내가 기준인.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저평면에서의 선형대수에 대한 정보, 내적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순간 모든 점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가능해. 이거는 내가 뚜벅이로 지구를 다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지구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되게 놀라운 생각의 방식이겠네요. 이 생각을 나중에 후반부에서는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라고 제가 부를 거예요. 예, 실제로 이게 어떤 센스에 정말로 말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수줄은 가우스 교가 아니라 리만 교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에고가 가득한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 같은 쌉소리라는 걸 저는 이 위대한다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극혐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너무 에고가 센 말도 안 되는 그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입장이지만 어쨌거나 그 이제 미분기하를 가르칠 때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정리냐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게 인스트럭터도 맞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자, 어쨌거나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오늘 스토리라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왜 우리가 칠판에 걸쳐서 저 타원 그려놓는 걸 강조하느냐. 요지는 일반적으로 도화지가 아닌 공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저 타원을 그리는 걸 가지고 이 공간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알고자 한다라는 데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휘어져 있는 공간, 이걸 커브드 스페이스에 이 지오메트리를 이제 그라스만을 포함해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듣던 과정에서 상대성 이론이 나왔죠. 시공간 자체가 사실은 도화지가 아니다. 휜다. 라는 거가 나왔고 이거는 어떤 거시 세계에 대한 얘기고 미세계의 어떤 양자역학적인 세계관 그리고 지금 오늘날 이제 이 AI 발전 때문에 저희 다 정신이 없잖아요. AI 발전에 대한 어떤 통계적인 모델들에 따르는 어떤 기하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프로덕트 항등 행렬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정해 주는 것들은 실제로 뭘 보정하는 거냐면 저평면 레벨에서 내적들을 전부 다 프로덕트로 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걸로 줘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수학이 아닌 응용 수학 사이에 대해 혹은 수학을 응용한 사이에 대해 질문은 수학적으로는 모든 내적들을 다 줄 수가 있는 건데 수학적으로만 포멀하게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를 골라야 이제 예를 들어서 AI 알고리즘에 있어가지고 개선을 꾀하겠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제프리 힌튼 선생님의 성함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결에서 제프리 힌튼 선생님의 논문을 실제로 읽어보면 그 논문 중에서 직문수 맨 마지막에 다루는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등행렬이 아닌 것들을 이제 중요한 논문들 중에서 이제 왜 우리가 반드시 비단 통계적 모델을 다룰 때 그런 걸 가지고 다뤄야 되냐라는 포인트들이 이제 오브젝트로서 명확하게 명시들이 중요하게 되어져 있고 이제 그런 라인들에서 지난 20년 동안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AI 계통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거 기하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 때문에 수질이 유입이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어요. 자, 오늘 얘기는 스토리라인 여기까지고요. 모티베이팅 파트가 목적입니다. 지금 이 후반부가 왜 선형대수로부터 미분으로 넘어갔냐. 오늘 얘기 핵심은 미분을 가지고 선형대수 데이터를 구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분은 뭐겠습니까? 그 대상들을 다시 다 도로 취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어떤 공간이 일반적으로 도화지가 아니면 미분을 가지고 도화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도화지를 만든 순간은 선형대수를 가지고 행렬도로로 떨어뜨려요. 행렬도로를 가지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요. 그러면 그렇게 각각들이 선형화되어 있는 대상들을 다시 원래 방식대로 취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형적인 대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미분. 선형적인 대상들을 다루는 방식이 선형대수. 선형대수를 가지고 다루어진 대상들을 다시 취합하는 행위가 적분. 그래서 수학은 미분과 행렬과 적분이 전부예요. 이게 다예요. 수학은 분야를 막론하면 이게 전부예요. 이게 아니면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은 계산 노름이 전부여야 되니까. 계산 노름을 하는데 필요한 연역적인 세계를 세우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이제 수학을 공부할 때 토픽 위주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의 후세대도 수학적 이론을 계속 만들 겁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수학은 기껏해야 유한계의 예시를 유한계의 계산 이것들은 여러분의 후세대들도 여러분의 손주 세대에도 이 계산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는 계산은 여러분의 손주 세대로 가더라도 안 바꿉니다. 직문수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이 R2는 안 바뀔 거거든요. 하지만 해석과 이론들은 바뀔 겁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자, 혹시 질문들이나 코멘트들 있으면 하실 분들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아닌 분들은 저쪽 가셔가지고 오늘 얘기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난투 포함해서 훈련들 이제 라운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자원 선생님, 윤재수 선생님으로 되겠습니다. 저 평면에 이제 도화지를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지금 직문수 하면서, 지금 이번 주 하면서 계속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그러니까
항등행렬을 기본적으로 유클리드 기하, 그러니까 평면이라고 얘기를 알고 있는데, 그리고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이제 평면이 아닌 뭐 이상한 곡선 뭐 이렇게 볼록하거나 뭐 오목하거나 이런 이상한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게 도화지고 평면 얘기를 쭉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건 항상 항등행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근데 얘가 마지막까지 얘기를 들으면 결국 내적을 정한다는 거는 결국 이게 그 유클리드가 내적을 정한다는 건 결국 그곳의 평면이 아닌 것도 가정한다는 얘기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건 평면으로 봐야 되는 건가 아닌가 그 생각이 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제가 이제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단어를 정확하게 안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단어를 그 세 가지 층위를 구분해서 써볼게요. 제가 말하는 도화지란 예를 지칭하고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 단어가 세 가지가 구분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평면 내지 도화지는 예를 지칭해서 얘는 내적의 선택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적을 골라준 그림이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평면 중에서 유클리드 평면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등행렬을 쓸 때입니다. 그래서 평면이지만 이게 타원, 유클리드와 같이 단위원이 아닌 경우들도 전부 다 여전히 평면입니다. 하지만 그게 유클리드 평면은 아니에요. 괜찮나요? 그리고 그 네네. 각각의 여기서 얘네들 다 평면이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다 평면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항등행렬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어도 여전히 평면이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유클리드 평면이라고 봐도 돼요. 자, 이걸 단위원처럼 좀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단어가 도화지라고 제가 부르는 거는 내적과 상관없이 부르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도화지는 셋으로서는 알투랑 똑같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한다면. 하지만 내적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특별히 유클리드 평면이라고 부를 때는 반드시 내적을 항등행렬로 주는 경우에 한정해야만 돼요. 그게 아니면 도화지지만 그 유클리드 평면은 아니에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 번째 경우로 이 도화지를 가지고 이제 원래 공간에 업데이트하는 경우로서 이 내적들을 쓰는 경우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항등행렬을 강조하고 싶으시면 유클리드 평면이라는 단어를 제가 앞으로는 정확하게 쓸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윤준현 선생님, 허희찬 선생님 순 맞으시죠? 되겠습니다. 네, 그 9를 예시로 두신 그 책에 나와 있는데 9는 2차원 공간에 온전히 존재할 수 없고 3차원 이상의 공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2차원 9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 2차원 구획을 포함해서 n차원 구의 정의가 무엇이냐는 정의는 분명히 그 말씀하신 것처럼 R2에다가 못 넣어요. R2를 가지고 기술 못해요. R3를 가지고 기술해야 돼요. R3가 있고 거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이 1인 걸 가지고 기술이 되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면 차원이라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대답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직관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지금 이게 국껍데기잖아요. 그래서 국소적으로 바라보면 R2의 볼처럼 생겼거든요. 국소적으로만 바라보면. 그래서 이 국소적으로 볼 때 R2의 볼처럼 생긴 이 R2의 이 2를 차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요거를 정확하게 하는 과정은 굉장히 많은 연역적인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직문수에서는 그냥 2차원 구는 그냥 R3에 있는 2차원 구 자체를 고유명사로 여긴다 정도면 괜찮은데 여기서 차원의 정의가 뭐냐라는 거는 매니폴드의 디멘전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위상 공간부터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돼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벡터 공간에 대해서 일반으로 여기서 얘기하지 않고 R2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2차원 구는 R3 안에 주어져 있는 이 어떤 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이 1인 xyg의 모임을 2차원 구라고 호칭한다. 근데 왜 이걸 3차원이라고 안 부르고 2차원이라고 하지? 뒤끝을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차원의 정의가 왜 뭐냐를 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이해가 된다. 이 정도로만 제가 좀 흐릴게요. 전 두께가 곡선이랑 같기 때문에 2차원이다라고 그냥 아니요, 편하게 그런 개념이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고유명사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허찬 선생님. 마이크 키십시오. 저희가 그 미분적분 계산 훈련 할 때도 그렇고, 미분적분 할 때는 항상 저희에게 그 대상이 되는 함수가 주어졌잖아요. 근데 렉처 노트에서 보면 사실 함수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단 공간에 대해서 논해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적어도 미분적분의 맥락에서 공간을 논하기 위해서는 함수가 무조건 필요한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y는 f of x의 그래프를 공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미분을 하는 거에서는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마찬가지로 2차원 구도
이거를 함수의 그래프로 다시 바꿔서 봐야 돼요. g equal f of xy로 다시 바꿔서 봐서 거기서 미분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수행하는 행위는 함수에 대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간의 미분을 수행한다. 그 말은 공간을 함수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함수란 단어를 쓰면 사실은 집합이잖아요. 여러분들 훈련하신 것처럼. 그런데 저희가 그것들을 맥락에 맞춰서 그 단어들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지적하신 것처럼 미분은 함수에 하는 것이 맞다. 근데 공간을 미분해가지고 선형화한다? 뭔 소리지? 그런 공간 자체를 적어도 이제 미분을 취하는 게 타당한 방식으로 함수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구체적인 걸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혹시 또? 네, 예진 선생님. 그러면 오늘 선생님, 트늘지기님 설명 들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렉처 노트에는 구가 이미 존재해 있는 모양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모르는 공간이 있는데, 오케이. 그 공간에서의 점에 대해서 이렇게 조각조각을 내서 그걸 다 합쳐봤더니 그게 토러스가 되기도 하고, 정확해요. 컵이 되기도 하고 하는 네. 거니까 그렇게 조각조각 내는 게 미분인 거고, 그거를 취합하는 게 적분이다. 이렇게 좀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생각해도 될까요? 정확하게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은데, 지구의 형상을 어떻게 알 것이냐. 지구가 토러스처럼 생겼는지 어떻게 하나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보통 생각하는 방법은 위성 사진을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위성 사진을 못 봤다면 어떻게 해서 그 형상을 알 것이냐? 라는 질문으로 볼 때 그 답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 저평면에서의 내적을 가지고 저평면의 정보, 기하학적 정보들을 8강을 따라서 알고 있으면 모든 저평면이라는 전제가 붙긴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구의 형상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다. 위성 사진을 보지 않았는데 찾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혹시 또?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 저평면을 만드는 것까진 좋은데 사실 저평면을 만들었을 때 저희가 조건으로 내건 게 그 원점의 위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구체적인 벡터를 딱 찾으려면 저는 그 원래 미분의 대상이 된 그 공간이랑 그 저평면이랑 일관된 어떤 축 같은 거를 공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뭔가 그런 휘어진 공간을 논하는 데 있어서 그 플랫한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만 존재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지금 어떤 니즈에서 혼동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지금 저희는 벡터를 잡을 이유가 없어요. 저희가 잡은 거라고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의 포인트에서의 저평면이 있으면, 이 저평면에서 내적을 주는 순간 모든 게 정해진다고 했지, 우리는 실제로 그 저평면에서의 특정 벡터들을 잡고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약간 실측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관점을 생각하시는 거가 수학적 대상 간의 이거 두 개가 꼬여가지고 그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그렇게 지금 어떤 질문하신 경향성이 허희찬 선생님이나 윤준 선생님이 좀 그런 경향성들이 좀 있어요. 어떤 직관은 명확하게 서 계신데 그냥 연영 레벨에서 이게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이제 이 두 분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시리어스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게 증명 기초 과제들을 좀 해보시길 원합니다. 이게 어떤 거에서 지금 다 꼬이는 거냐면 이게 스테이트먼트가 대열 이그지스트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for all에 대해서 받으실 때가 있는 것 같고요. 약간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정확하게 이게 for some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for all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그냥 단순히 정리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런 걸로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질문 해결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히려 이거는 제가 직문수 끝난 다음에 것으로서 지금 권하는 것으로 이 정의 정확하게 하고 이런 거에서 꼬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허희찬 선생님과 윤현 선생님 두 분을 염두에 놓고서 이거 증명 과제에서 제가 내는 거기도 하고 기대수 할 때 물어보는 거기도 해요. 어떤 거 물어보냐면 함수가 있어요. R1에서 R1으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바운디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묻거든요. 각각의 정역의 원소마다 상수가 존재하여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제가 이동우 선생님은 정확히 맞추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고요. 어떤 정역의 각 원소마다 상수가 존재해서 이 함수 값의 절대값이 이 상수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상수가 존재해서
어떤 정의역의 원소를 골라도 함수값의 절대값이 이 상수보다 작거나 같다. 제가 지금 한 말 나중에 레코드를 한번 돌려보시거나 혹시나 이동훈 쌤이 나중에 디스커션에 이동훈 쌤 무슨 말 다 알아듣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게 지금 제가 문장 순서만 하나 바꿨거든요. 문장 순서만 바꿨는데 의미가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지금 이런 게 안 보이는 거는 지금 한정사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이 문장 구성이 디펜던스가 어떤 건지에 대한 연역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타이밍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어떤 거를 고민하시면서 하시면 좋겠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드린 어떤 말씀 권하는 것은 증명 기초 과제들을 해보시고, 근데 그 과제들이 어려우면 기대수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그 연역을 가지고 이제 쌓아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불가능한데, 그걸 하시면서 자체로 해소가 되는 게 많을 거고요. 그 자체로서. 그 말을 정확하게 한다는 게 수학적으로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해소가 되는 가운데 질문도 자연스럽게 좀 편해지는 면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그 이제 물론 이게 직문수 메인 세션에서 그거를 다룰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디스커션 하시는 장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특히나 두 분은 좀 해보시기를 권한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립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아, 그리고 증문수 4기와 맞추는 시점에서 기대수 기수가 열립니다. 오지호 선생님을 리더로 해서. 그래서 그 기대수 조인하는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훈련들을 일찌감치 하셔야 됩니다. 증문수 하신다고 기대수에 조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이 되는 전제 하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2, 3강 하다 하차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 혹시 또? 그 네. 구에서 저평면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럼 내적을 따로따로 주신다고 했는데, 네. 구는 어떻게 보면은 다 똑같은 내적을 구의 저평면들은 다 맞아요. 똑같은 네네. 근데 반대인 거예요. 그렇게 내적들이 각 저평면마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미 쉐입을 정한 시점에서는 그 쉐입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저평면의 내적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 완벽한 구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다른 형상들에 마찬가지로 다른 형상들도 사실은 형상이 정해져 있는 순간. 그래서 그 8강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오메트리는 하우 마치의 뜻이에요. 의미 자체가. 그 핵심은 도화지는 형상이 내적에 정해져요. 도화지가 아닌 공간들은 각 저평면의 내적들이 주어져 있는 순간 형상이 정해져요. 그래서 이 형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수학을 미분기하라고 불러요. 미분기하를 공부하는 건 뭐에 지나지 않는 거냐? 저평면의 내적을 뭘로 주든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일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줘도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떤 거를 주는 게 적절하냐는 맥락에서는, 응용의 맥락에서는 여러 가지 발전들이 근래에는 많은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고요. 자, 혹시 또 한두 분 정도만 더 듣겠습니다. 그 없으시면 제가 이제 그냥 한 분만 좀 지목해가지고 좀 오늘 처음 조인하셔가지고 좀 여쭈어보고, 두 분 여쭤보는 게 좋겠다. 그 김강 선생님이랑 황재 선생님만 좀 어떤 이제 감상평을 좀 요청을 좀 드리고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상평을 저는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누가 먼저 네, 하셔서 가영 선생님 먼저. 네. 저는 그 디스커션 할 때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많이 털릴 수 있다. 그래서 긴장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책을 한 3번을 보고 정말 열심히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엄청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냥 생각보다 오늘 좀 재밌고 이렇게 좋은 질문이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가진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이제 그 미분 기하가 모양에 대한 거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약간 그냥 마지막에 드는 생각은 뭔가 공률, 연률 배우는 원리가 이제 그런 모양을 알아가는 그런 도구들로 이제 추가가 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연결된 거였구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머리에 서면서 좀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 평소에 그냥 뭐 할 수 있겠지 했던 거를 계속 디스커션 하면서 막 연습하기도 하고 후루룩 한번 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 처음에는 쉽겠는데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말로 툭툭 뱉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려워서
좀 힘들었긴 했는데, 그래도 같이 하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디스커션 거기 라운지나 뭐 그런데 아무 때나 들어가서 역행렬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역행렬이나 행렬도 계속 하고 있고 해서 저에게는 약간 이게 너무 재미가 돼서 그냥 일상 속에서도 지금은 다이어리에 몇 개 적어놨거든요. 잘 안 되는 것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직문수 하면서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네, 힘들어도 그냥 뭔가 뭘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사실은 컸어요. 처음에 기대수 들어가면서.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시간 될 때 참여해서 뭐 그냥 떠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수학의 주제? 너무 재밌다.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직문수는 그래서 대충 한 4월 정도의 마무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문수 4기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 5월 정도부터는 연이수 3기로 넘어갈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수줄 채널 지금 커지는 어떤 상황에서 직문수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프로그램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이제 수학적 니즈에서 정확하게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원래 제 계획은 4기 마치면 요 디스커션들을 종료하고 그냥 저쪽 연이수,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직문수와 연이수 자체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지만 직문수를 4월에 마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과 같이 할 겁니다. 직문수 지기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거는 5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디스커션을 멈출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주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장은 두려고 합니다. 전달이 좀 될까요? 5기로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직위는 제가 2명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한 분은 제가 이미 정했습니다. 한 분은 직문수에 지금 안 들어오시는 완초수 하시는 분으로 김명원 선생님을 제가 정했고요. 그래서 김영원 선생님을 정한 이유는 지금 이제 직문수 내용들을 정말로 모르는 입장에서 디스커션에서 모르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것도 도움이 되잖아요. 여러 결에서. 그래서 한 분은 그러고 나머지 한쪽은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위는 이제 한 명을 뽑을 거고 나중에 이제 이거는 4기가 마친 시점부터 직문수 5기가 될 때까지 동작하는 역할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디스커션 그러니까 어떤 라운지에서 디스코드에서의 디스커션과 경우에 따라서는 줌 디스커션을 허용하되 이것은 직문수 5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도대로 나가든 일부를 하든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 문제이지만 5기가 아니라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합니다. 왜냐 이 4기 5기로 정의되어 있는 거는 책임을 지고 이 진도들을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제 입장에서 지금 그래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책임은 안 따른다는 뜻입니다. 전달이 좀 될까요? 근데 매주 디스커션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장을 어떤 이제 리딩하는 사람은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건을 세 가지를 걸겠습니다. 하나는 직문수 끝까지 따라온 사람이어야겠죠. 예, 이게 김영호 선생님은 정했고요. 나머지 한 분을 지금 더 정해야 되는 거여서 제가 이거는 앞으로 이제 한두 차례 더 공지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직무수를 끝까지 따라오겠다는 전제 하에서만 생각합니다. 어떤 이 직위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직무수 직위를 하실 분들의 역할은 많은 경우에 질문과 디스커션을 리딩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제가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충실히 공부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리딩을 할 수 있는 역할이어야지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은 이제 정말 모르는 입장이고 한 분은 오히려 아는 입장에 두고 싶은 거예요. 뭔 말인지 전달이 될까요? 그러면 어떤 이제 직위가 있으면 그냥 사람들이 있으면 그 니즈에 맞게 질문들을 같이 하고 또 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사람이 직위를 할 거니까 그럼 이제 이 사람한테는 질문을 조금 더 이제 밀도 있게 하려고 하는 면이 있겠죠.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질문을 해야 되는 역할인 점이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로 그래서 요구하는 거가 이제 이제 질문에 대해서 실제로 준비가 돼 있는 선이어야 된다. 만약에 지금 일반적인 참수사위처럼 나 이것도 잘 모르고 저것도 모르면 질문을 못 하잖아요, 본인이. 그 사람을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 조건이 그거고요. 세 번째 조건이 이 직문수 하시면서 사실 이게 후속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공부들이 많잖아요, 수준에서. 그래서 직위를 하시는 분들은 직문수만 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본인의 공부를 하는 가운데 직문수를 녹여내는 그런 분이 좀 적합해요. 그래서 오늘 그냥 결과적으로 안 들어오시는데 제가 이건 지정이 아니고요. 지금 사실 이제 가장 적합한 분이 강성훈 선생님이긴 해요. 그런데 시키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성훈 선생님 시키면 제 입장에서 너무 뻔하거든요. 이미 알고 계시고. 왜냐면 강성훈 선생님은 직문수를 2기, 3기, 4기를 다 했으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 말고 실제로 이거를 본인이 어떤 공부가 제대로 돼서 본인이 어떤 이걸 리딩하면서 재밌을 수 있는 분한테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완성도는 떨어지더라도 그런 것들을 저한테 좀 보여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래서 만약에 직문수 채널에다가 내가 이거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선을 성립합니다. 만약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질문들을 하는데 하나도 대답을 못 해요. 이거는 시킬 수는 없어요.
전달이 될까요? 그건 왜냐면 제가 책임을 맡기는 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물론 제가 당연히 어떤 이제 유도리 있게 하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염두에 좀 두시고 어떤 이제 이제 직문수 디스커션 자체에 대해서도 좀 해나가시면 어떨까 싶은 면이 있습니다.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줄입니다.